10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이 지금은 무슨 대목이지요? 지금 둘이 아닌 법문이죠. 불입법문에 이제 지금 해당이 됩니다. 이 세상이 그 부처님도 정언을 하셨습니다. 흔히들 어째 그러노? 왜 그렇게 싸우노? 왜 그렇게 시비가 많노? 이렇게 말하지만은 좀 나쁜 쪽으로 말하자면은 이 지구가 없어지기 전에는 무슨 있게 말입니까? 나쁜 쪽으로 계산하면은 이 지구가 존재하는 날까지 시비는 그대로입니다. 절대로 시비가 맑아지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언제 시비가 없어지느냐? 지구가 없어지고 중생이 하나도 없어지면은 몰라도 그전에는 된다라고 본다면은 그러면 아야 그러면 걸렸네.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네. 이렇게 말하지만은 반대로 바로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바른 생각이 반대가 아니고 그때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정화하기 전에는 이거는 해결책이 없구나 하면은 바로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각자 개인에게 다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 개인의 일거수일투족과 사고방식에 모든 것이 달렸다. 이 세상은 그것이 불교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이들이 다 생각 바로 가지고 행동 바로 가진다면은 이대로가 이 지구는 무슨 세계가 됩니까? 극락 세계가 되고 모든 범부 중생은 성불하기 때문에 무슨 세계가 되지요? 성불하니까 불세계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이 세계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불교의 근본 취지고 사회 정화도 그렇게 해야 되고 모든 것은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축소하면은 개인이고 조금 넓히면은 한 가정이 되지요. 모든 가정은 개개인 몇 사람이 모여가 된 거니까 자기 생각들 하나 고치지 않으면은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정의 행복도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국가, 그 다음에 세계 모든 것은 다 개인의 업에 달렸다라고 그렇게 보면은 이게 바로 깨달음의 이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한 생각 깨달지 못하면은 영원히 이 세상은 뒤죽박죽 속에서 시작도 또 중간도 끝도 없습니다. 이 세계라고 하는 거. 그는 왜 그러느냐? 중생이 업을 고치지 아니하면은 시작도 끝도 없는 윤회의 세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흠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업을 내 스스로가 얼마나 바로 고쳐 나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08페이지 보면 5번째 줄에 무슨 보살이 있습니까? 심해보살이지요. 이게 이제 한참 많이 어디가네 나와 갈 겁니다. 다 돼 가네요. 이 불입법문이 물론 이 유마경의 14품 가운데 어느 한 품이 중하지 않은 게 없지만은 이 불입법문을 보면은 이 세계를 그대로 하나 대변해서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따로 놀거든. 그러니까 축원에도 각각등 보치라고 하는 그것도 재밌어. 이 세상은 전부 다 모래알같이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 모래알을 어떻게 융화시킬 수 있는 재주만 있으면 이제 콘크리가 되는데 이 우리나라 사람이 유별나게 안 돼 있어요. 이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이런 말 이건 뭐 여담이지만은 참 사실 현실이 그래요. 땅의 조건이나 국민의 생긴 거나 사고방식이나 비슷해. 똑똑하고 또 부지런하고 뭐 하는 것도 크게 한 80~90%는 거의 닮았어요. 다 닮았는데 지금에 와서 계산해 보면은 정신적으로는 한 200년 뒤지고 물질적으로 한 100년 뒤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이 근래 쓴 책이 있었다는데 그건 못 봤어요. 다 2번 들었는데 일본 사람이 한국을 겨냥해가지고 속된 말로 그대로 해놨다. 죽어도 한국 사람은 일본을 못 따라오는 그 18가지를 얘기했답니다. 뉴스에도 그건 얘기하대요.
한국 사람은 죽어도 일본을 못 따라잡는 이유가 18가지라 합니다. 그 어디 책 있거든 한번 사보세요, 그게. 그런데 그 사람이 요 근래는 따라잡을 수 있는 조건이 18가지가 있답니다. 딱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뭐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따라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이 근래에 써놓은 게 있답니다. 참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일본을 한번 다녀오고 난 뒤에 가만 보니까 똑같은 조건인데 안 되는 게 뭐가냐. 똑같은 이 요즘에 건축하면은 뭐 모래, 그 다음에 뭡니까? 자갈, 시멘트가 있으면 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따로 놀아, 이게. 그러니까 모래는 영원히 모래고, 자갈은 영원히 자갈이고, 시멘트는 영원히 시멘트야. 그런데 일본 사람은 요걸 갖다가 같이 버물러 가지고 뭘 부었어요? 물을 부으니까 이게 그만 뭐가 됐어? 전혀 다른 콘크리트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으면서도 죽어도 못 따라가. 누구도 물을 부어 가지고 화합을 시키려고는 안 해요. 전부 지 혼자 잘나가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게 즉 물이 화합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이게 양보해 줄 수 있는 그게 이제 돼야 되는데 죽어도 다지 잘났나 이게 뭐 될 택이 뭐 있나? 그런 어쩌냐 하면 여기서 이제 둘이 아닌 이치를 여기서 터득을 하라고 말이야. 불교를 배울 적에 이 현실은 천태만상이지만은 그 원리를 보면은 결국은 뭡니까? 둘이 아닌 이치인데 그것이 벌어지니까 천태만상이지 가령 주워 모아가지고 반죽을 해본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라 이 말이야. 하나라면은 하나라고 하는 것까지도 없어진다 그 말이야. 그게 이게 지금 이 대목에 둘이 아닌 원리를 지금 얘기하는 건 이 공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보면 심해보살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하고 형상 없고 지음 없는 것이 둘이거니와 공한 것이 곧 형상 없는 것이요 형상 없는 것이 곧 지음 없는 것이니 만일 형상 없고 지음 없으면은 마음과 뜻과 식도 없어서 한 해탈문이 곧 삼해탈문이 되며 이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 요 참 말은 어려워도 여러분들 색적 뭡니까? 시공, 공적, 시색. 이제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수상, 행식 요렇게 가지요. 거의 그 줄여서 생각해 보면은 됩니다. 그래 얼마 전에 이제 그 해인사에 어떤 학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얘기를 한번 얘기해 줘서 이렇게 그는 무섭니다. 그래서 과연 참 내생이 있고 살다가 죽으면은 그대로 영혼이 또 존재가 또 다시 태어난다는 걸 뭘로 가지고 보장을 합니까? 이렇게 무섭니다. 그러면은 살아 있을 때는 색에 해당이 됩니까? 공에 해당이 됩니까? 색에 물질에 해당이 되지요. 색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물질에 해당이 되다가 죽고 난 뒤에 분해가 되면은 무엇에 해당이 됩니까? 공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러면 공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공을 말하느냐고 하니까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것이 타서 없어지거나 가루가 돼가지고 날아가 버리고 나면 이게 없어집니까? 있어집니까? 쟤도 날아가 버리면 어찌 되지? 그게 없어진다라고 한 뒤에는 책임도 없어. 사람들이 책임도 없고 아예 인식도 안 하려고 해. 그러면 오직 무엇 할 때만 이게 있을 때만 책임이 있고 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생각이 참 위험천만하다고 말. 이게 바로 중생 생각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색적 이게 뭐고 공이다. 이게 즉 뭐냐? 색적 시공이라면 없어져도 있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하면 없어진 것이 없어진 거냐? 그러면 모양만 없어졌지 그 원소 원리는 뭐하는 소리입니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학자고 현대 학문을 배웠으니까 이 물질의 세계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저 산이 저게 언제든지 저대로 있겠느냐 하니까 언제까지는 있지는 않죠 이러더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있지 않다고 하면은 저 태산도 언젠가는 뭐 됩니까? 없어져 버리죠. 그럼 저 태산은 어디 가서 존재하느냐 했더니 태산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치는 않지만은 그 원리는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게 바로 물리학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질량은 태산이죠. 산이지요. 질량은 산이고 그 다음에 질량이 흩어져서 없어지는 것은 저 산이 없어지는 거나 이 염주가 타서 없어지든지 깨져서 없어지든지 없어지는 원리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지요? 그렇다면 내 육신이 늙어서 죽어가지고 썩어서 없어지든지 타서 없어지든지 없어지는 원리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지요? 그거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저 물질이 없어지고 난 뒤에는 뭐라고 했죠? 물리학에서는 소위 겉에는 형태는 없어졌지만은 그 원소는 있다고 해. 그걸 갖다가 에너지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질량 모양이 없어지고 난 뒤에는 에너지가 그 어떤 기운이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다면은 우리 사람은 죽고 없어진 뒤에 뭐가 있다고 그 말을 합니까?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거나 그 말이에요. 사람은 이 동물이 사람이나 동물이 죽고 난 뒤에는 남은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기를 뭐가 있다고 하죠? 영혼이 있다고 하는 거나 저 물질이 존재하다가 없어지고 난 뒤에는 무엇은 있다라고 하느냐면은 그 원소 즉 원리 즉 에너지는 있다라고 그렇게 그 과학에도 그렇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질은 그대로 항상 있었다면은 없어진다는 소리가 없을 텐데 생기는 그 순간부터서 없어지니까 항상 뭐와 뭐가 같이 동시에 있습니까? 물질과 에너지가 원소가 같이 있다는 소리고 우리 육신은 태어나면서부터서 없어지고 난 뒤에도 있는 게 영혼이듯이 태어나면서부터 육신과 뭐가 같이 있습니까? 영혼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육신은 태어나면서부터서 없어지는 길로 가니까 언젠가는 뭐만 있게 되어 있습니까? 영혼만 있게 되지만은 물질의 에너지만 존재하고 우리 사람이나 동물의 영혼만 항상 그렇게 언제까지는 육신만 있고 언제까지는 영혼만 있는 이런 그 된 게 아니고 영혼으로 돌아가면은 바로 어디로 또다시 돌아옵니까? 또 육신으로 태어나기 위한 인연을 따라오게 돼 있고 물질은 부서지면은 반드시 또 무엇으로 돌아옵니까? 또다시 형성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이 시간을 꼭 그렇게만 말한 게 아니고 그건 항상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옳습니다. 동시니까 하나지요. 둘이 아니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과 영혼이 같이 존재를 해. 같이 존재해. 두 개가 합쳐서 존재한 듯 하지만 그게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다. 하나이기 때문에 죽음과 동시에 또다시 태어나고 태어난과 동시에 또 어디 됩니까? 죽고. 이것을 시간적으로 보고 거리로 말하니까 생로병사이지만은 생로병사는 한 덩어리라.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는 생에 해당이 되고 늙어가니까 생로 그리 되지요? 그 다음에 늙는다는 그 자체는 병들어 간다는 소리니까 이것은 언제든지 잘 이루어지고 있어. 그렇다면 곧 우리 다음 남은 관문은 뭐만 남았습니까? 죽음밖에 없지요. 죽고 나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또다시 시작을 하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자기가 지은 업으로 자기가 또다시 되돌려 받으니까 이를 갖다 윤회라 하기도 하고 자업 자덕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까 처음 개송대로
하루하루나 한 생 한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철저히 살지 아니하면은 그게 따른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철저히 책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 생 이게 잘 살고 못 사는 이게 그렇게 우리는 뭐 요즘에 IMF 때문에 뭐 야단해섰지만은 이 한 생 그 도박하고 같아요. 노름하면은 어쩝니까? 어쩌다 보면은 돈 따기도 하고 어쩌다 보면 어찌 됩니까? 잃기도 하고 그래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꼭 그런 식으로 자꾸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한 생 우리가 지금 잘못 살아가 고생하는 이것을 그렇게 원통하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번에 이렇게만 안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기가 사실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남보다 좀 못 살고 남보다 좀 못 배우고 남보다 하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은 안 하고 뭔 생각합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지가 스스로 업을 지가 그렇게 산다는 생각은 안 하고 저놈은 말이야 부모 잘 만나가지고 어쩌고 이래가지고 그저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창자가 어떻게 됩니까? 뒤틀려? 뒤틀리니까 나쁜 말로 못 먹는 밥에 뭐든 하자고 재 뿌리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국민이라 우리 국민이. 예. 오직 했으면 사촌 논산 배 아프다 하는 게 그런 속담은 전 세계 어디가 찾아봐도 없어요. 참 기가 막히는 국민이야. 요즘 IMF 나니까 지 잘못은 하나도 없어. 이 정도 돼 나왔으니 앞으로 IMF 10년 만에 또 회복하면 참 잘하는 거라. 어떻게 보면 IMF 참 누구가 잘못해놨으면 참 큰일 날 뻔했는데 IMF라고 한 게 와가지고 버르장머리 하면 잘 고쳐놓는데 정신 차리게 나고 참 어찌게 딱 잘 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은 흔히 말하는 1년 후에도 IMF를 극복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니 탓이요 생각하면은 앞으로 10년 간다고 이게. 예. 그래서 이 세상은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그러면 태어날 적에 이미 생하면은 뭡니까? 사라고 하는 것하고 동시지. 한참 있다가 죽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생적 뭡니까? 생적 사지 뭐야. 생적 사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났으니까 죽는다고 할까 싶어서 그 사이에 무엇을 끼워야죠? 생, 그 다음 뭐고? 노, 병, 사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도 아이고야 그것도 4개밖에 안 되니까 억울하니까 그 사이에 몇 년쯤 후에 죽는다 하는 게 또 60년 내지 한 100년쯤 있다가 죽는다 하니까 아이고 100년 후쯤 죽으니 걱정될 거 한 개도 없다고 태무심하다가 사다가 보면은 어찌 돼버려. 청춘 다 가버린 거지 뭐. 사다가 보면은 금방 다 가버려. 살기 바빠서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제쯤 되다 보면 벌써 40, 50 금방 돼버리지요. 그때 정신 차린 것 같지만은 아니야. 정신 40, 50대가 정신 차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 그럼 언제쯤 정신 차리지? 죽을 때까지 살아도 정신 못 차리고 죽어. 즉 나쁜 말로 말하면 죽을 때까지 살아도 뭐도 안 들고 죽노. 알기는 죽을 때까지 철 안 들고 죽어. 그러니까 참 큰일 났어요. 그래서 흔히들와 저놈이 한갑 때나 돼야 철 들란가 하지만은 언제까지 철 안 들어? 80이 돼도 철 안 드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게 이 세상은 절대 둘이 아니라는 이치만 터득을 한다면은 정신 바짝 들어요. 눈이 확 뜨이고 그럴 때 있어요. 둘이 아니구나. 그래서 먼저 갖다 붙여보면은 바로 생이 곧 사지. 무슨 생, 노, 병사. 그것도 15년씩 해가지고 사주팔자 갖다 보태고 또 그래 죽기 싫어가지고 또 이제 한갑 지나고 나면 뭐라고 하나. 지금부터 다 하고 이제 또 사고 그래. 인생은 뭐지? 한갑부터라고. 그런 생각은 지님이 80을 아니라 죽을 때까지 철은 다 틀렸어. 태어날 적에 벌써 죽음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게 무섭고 내가 하루하루를 잘못 살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들지.
한갑 지나고 붙어서 이제 내일 좀 해보자 샀거든. 뭐 60년이나 지일 안 했는데 어찌 그때 하나? 60년 동안 익힌 업은 누가 책임을 지고?